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신문학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오늘은 바로 이 통일신라의 여러 통치 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신라는 크게 우리가 상대, 그리고 중대, 하대로 해서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통일신라는 바로 신라 중대와 하대를 합쳐서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신라의 제29대 왕이었던 무열왕부터 시작해서 30대 왕이었던 문무왕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신라가 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 통일신라는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에 대해서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제31대 왕이었던 신문왕까지 공부하면서 신문왕의 주요 업적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신문왕의 업적들을 살펴봤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신라 중대,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의 여러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일신라는 중앙은, 통일신라의 중앙은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집사부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최고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시중이라 불리는 사람이 최고 대장이죠. 다른 말로 중시라고 얘기하는데, 즉 신라 중대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되게 강화되고, 반면에 귀족 대표자 회의였던 화백회의의 기능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화백회의 수상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죠. 이 말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기조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거. 시중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정도 생각하면 충분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말은 바로 왕권의 강화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방은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지방 행정제도였던 바로 구주 오소경을 설치를 하죠. 전국을 9개의 주로 돕고 그 주 밑에 군과 현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부분이었고, 말단 행정구역인 초는 바로 누가? 촌주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소경 설치 목적은 시험 문제도 참 잘 나오는 부분이죠. 오소경, 바로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5개의 소경을 설치한 부분이죠.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자, 지방 행정제도는 이렇게 정비되었고, 그리고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바로 중앙군은 구서당이죠. 자, 이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자, 이 구서당, 중앙군은 당시 신문왕 때 정비를 했는데,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도 여기에 다 편성을 시키면서 어떻게? 민족 융합 정책으로서 통일신라의 중앙군, 구서당이 편성이 되죠. 그리고 통일신라의 지방군은 바로 십정인데, 지방군이죠. 전국을 9개의 주로 뒀지 않습니까? 그 9개의 주마다 지방군 1개의 정이 다 배치가 되죠. 근데 나머지 1개의 정에는 바로 지금의 한주라고 불리는, 국방상의 요충지 지역, 지도 한번 볼게요. 국방상의 요충지 지역이었던 한주 지역에는 2개의 지방군, 2정을 배치했고, 2개의 정을 배치했고, 나머지는 1개의 주에 1개의 정을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통일신라, 바로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을 했었고요. 외사정 파견하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상수리 제도가 있는데, 통일신라에 이 상수리 제도는 당시 지도를 좀 한번 볼게요. 전국을 구주 오소경 설치했잖아요. 지방관들 막 파견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런 지방관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당시 중앙으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런 지방관들을 충분히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관들이 파견하기 전에 그 지방관들의 자식들을 중앙에 볼모로 딱 잡아두면 이 지방관들은 나중에 다른 생각을 못하고, 왜? 지 자식이 여기 있으니까, 반란 일으키면 자식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걸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지방 세력의 자제들을 중앙의 볼모로 잡아두는 제도였던 상수리 제도가 통일신라에 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런 통일신라 때,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육두품들의 활약인데, 신문왕 때, 자, 신문왕 때, 통일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학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국학에, 자, 육두품 출신들이 대거 국학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육두품들은, 자, 신라 중대, 바로 통일신라 중대 때는, 왕실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왕실과 결탁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통일신라,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바로 태종 무열함부터 시작해서, 자, 해공왕이 피살될 때까지 우린 이것을 신라 중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열왕, 문무왕,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했던 신문왕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죠. 그러면서 신라가 망하는 그날까지 진골이 계속 왕이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리고 신라 중대부터는 바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화백회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신문왕 때는 귀족에게 지급했던 노급을 폐지시키고 관료전을 지급했죠. 그러면서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왕권을 강화. 즉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아주 강화되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는 신라 하대로 한번 가봅시다. 해공왕이 피살되면서부터 약 150년간 20명의 왕이, 자, 교체되는 이 시기가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이때는 다시 노급이 부활된 상황에서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고 왕권은 약화되죠. 또 하나 더, 약 150년 동안 수명의 왕이 교체되다 보니까 얼마나 자주 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이때는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난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죠. 왕위 쟁탈전. 대표적으로, 자,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웅주 도독이었던 김헌창이가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죠. 물론 진압당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김헌창의 난, 바로 신라 하대의 왕위 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장보고의 난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당시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상 세력을 소탕하면서, 바로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장보고. 이 장보고는 자기 딸들을 왕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서 자기 딸들을 왕한테 시집을 보내지 못하죠.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장보고가 난을 일으킵니다. 물론 김양상의 부하장수였던 염장에 의해서 살해당하지만 이 장보고의 난도 김헌창의 난과 마찬가지로 왕위 쟁탈전이 되게 많이, 왕위 쟁탈전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신라 하대 때는 그리고 화백회의, 상대등의 권한은 다시 강화됩니다. 그리고 노급이 부활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많은 또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이런 신라 하대 때, 자, 계속해서 볼게요. 바로 호족, 자, 그리고 육두품, 자, 그리고 풍수지리사상, 자, 그리고 선종 승려가 결탁해서 반신라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 반신라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을 반드시 해둬야 됩니다. 자, 호족, 육두품, 풍수지리사상, 선종승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호족은 우리 신라 중대 때 말단 행정구역인 촌, 알죠? 촌. 그 촌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촌주라고 불렀죠. 그런 촌주들과 해상 세력, 군진 세력들이 나중에 신라 하대 스스로 성주나 장군으로 지칭하면서, 자,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호족이었고, 육두품은 신라 중대만 하더라도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신라 하대로 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진골 귀족들의 벼슬까지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골품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호족과 마찬가지로 반신라적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 바로 도선대사에 의해서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으로서 나중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고려시대 때, 그리고 고려 건국했을 때 개경 길지설, 조선 수도였던 한양으로 한양 명당설, 이런 것들 전부 다 풍수지리설에 근간했던 부분이잖아요.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으로서 신라 말 도선대사에 의해서 보급되게 되죠. 이런 풍수지리설과 함께 바로 선종 승려들이 결탁해서 반신라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신라 중대는 자, 왕권은 되게 강했다는 거. 그리고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서 약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왕권은 완전히 약할 뿐만 아니라 개판되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까지를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쌤하고 이 호족들이 강성해지면서 자, 어떻게 후삼국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